새벽 2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 67살 경비원 윤태식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돈다. 수입차들 사이로 그의 그림자만 길게 들이운다. 5년째 반복되는 밤이다. 그런데 며칠 후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급 회의실 테이블에 낡은 신분증 하나를 내려놓는다. 프랑스에서 온 투자그룹 회장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게 대체 6천억 원 규모의 국제협상장.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문을 연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경비원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식은 리버사이드 타워에서 일한 지 5년이 되었다. 강남 한복판,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기업 임원이거나 의사, 변호사들이다. 그들의 눈에 경비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새벽 2시 지하 주차장을 돈다. 벤츠, BMW, 포르쉐. 자동차 한 대 값이 자신의 10년치 월급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익숙한 풍경이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그냥 일이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신분증 하나가 있다. 30년도 더 된 물건이다. 가끔 꺼내본다. 거기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 있다. 유엔 본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수석 동시통역관. 하지만 그건 먼 옛날 이야기다. 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다니던 국제기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아팠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찾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통역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찾은 게 경비일이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한다. 밤 11시 경비실 작은 라디오에서 프랑스어 뉴스가 흘러나온다. 귀를 기울인다. 발음을 따라 중얼거린다. 습관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언어는 잊히지 않는다. 새벽 1시 순찰을 돌다가 비상계단 앞을 지나간다. 그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안 됩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여자 목소리다. 다급하다. 내일 오전 10시 협상인데 지금 새벽 1시야. 프랑스 투자그룹 회장이 직접 오십니다.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동시통역이 필요한데 계단에 멈춰선다. 6천억 원 협상. 프랑스어 통역. 주머니 속 낡은 신분증이 만져진다. 경비실로 돌아와 한동안 생각한다. 5년 동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 하지만 할 수 있다. 자신은 할 수 있다. 경비복 단추를 다시 여민다. 새벽 5시 1501호 앞에 선다. 최고층 펜트하우스다. 손이 떨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한다.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문이 열린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놀란 얼굴로 바라본다. 비서실장 김수진이다. 경비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경비 모자를 벗는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아까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다고. 김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수진 씨, 누구야? 50대 후반 남성이 나온다. 대한산업 장민호 회장이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습이다. 경비원? 새벽에 무슨? 또박또박 말한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가능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진다. 장민호와 김수진이 서로를 쳐다본다. 김수진이 먼저 입을 연다. 회장님, 이건. 장민호가 손을 든다. 윤태식을 천천히 훑어본다. 낡은 경비복.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이지만 통역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30년쯤. 김수진이 한숨을 쉰다. 장민호는 여전히 윤태식을 응시한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좋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낸다. 투자계약서 초안이다. 이거 영어로 통역해보세요. 서류를 받아든다. 김수진은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선다. 입을 연다. 본 계약서는 대한산업 주식회사와 프랑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간의 합작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가 흘러나온다. 발음이 놀랍도록 정확하다. 제1조 투자구조. 양측은 각각 45%의 지분을 보유하며 금융 용어가 막힘없이 나온다. 김수진의 팔짱이 풀린다. 장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좋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어로. 서류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유창하다. 거침이 없다. 거실의 공기가 바뀐다.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경비 일을 하시기 전에 대체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잠시 침묵한다.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낸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장민호와 김수진이 신분증을 들여다본다. 30년 전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다. 오전 9시. 거실은 이미 회의 준비가 끝나 있다. 한국 국기와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장민호 회장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김수진이 윤태식을 본다. 경비복을. 이게 제 옷입니다. 담담하게 대답한다. 장민호가 끄덕인다. 괜찮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전 9시 50분. 초인종이 울린다. 프랑스 투자그룹 대표단이 들어온다. 선두에 선 사람은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피에르 뒤봉 회장이다. 뒤봉 회장이 장민호와 악수를 나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선 경비복 차림의 노인에게 멈춘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보인다. 김수진이 재빨리 설명한다. 통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뒤봉 회장은 의아한 표정이지만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다. 반갑습니다. 프랑스어로 인사한다. 윤태식이 대답한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뒤봉 회장님.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이다. 뒤봉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간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회의가 시작된다. 장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산업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합작은. 통역이 흘러나온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오가며 매끄럽게 의미를 전달한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다. 프랑스 측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통역사를 쳐다본다. 30분이 지나자 변호사가 뒤봉 회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통역사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뒤봉 회장도 동의한다. 경비복이 거슬렸지만
실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전 11시. 회의가 1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핵심 조항에 들어간다. 장민호가 계약서를 펼친다. 투자 지분 비율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산업 45%,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45%, 윤태식이 프랑스어로 옮긴다. 한국 측 지분 54%, 숫자가 바뀌었다. 45가 아니라 54. 뒤봉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잠깐만요. 지금 54%라고 하셨습니까? 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손이 떨린다.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숫자를 9% 차이. 6천억 원 규모 투자에서 9%면 500억 원이 넘는다. 뒤봉 회장이 차갑게 말한다. 계약서에는 분명 45%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민호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이다. 김수진이 재빨리 영어로 설명한다. 통역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장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뒤봉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입니다. 프랑스 측 일행도 따라 일어선다.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린다. 뒤봉 회장이 서류 가방을 짚는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장민호가 급하게 말한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안합니다. 우리는 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랑스 측이 문 쪽으로 향한다. 그때 입을 연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프랑스어다. 뒤봉 회장이 돌아본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제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선 이 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숫자를 틀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지만 프랑스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봉 회장이 멈춰선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언어가 단순히 말을 옮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약서를 든다. 이 서류에 적힌 숫자들, 조항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뒤봉 회장의 표정이 조금 풀린다. 저는 뉴욕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서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국 측과 프랑스 측을 번갈아 쳐다본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기업은 빠른 결정과 실행을 중시합니다. 프랑스 기업은 신중한 검토와 장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뒤봉 회장이 팔짱을 푼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확한 숫자로 계약서를 만들어도 실패합니다.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45대 45.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측이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그게 중요합니다. 뒤봉 회장이 천천히 끄덕인다. 당신 정말 경비원입니까? 경비복 소매를 내려다본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대답하지 않는다. 뒤봉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는다. 계속합시다. 프랑스 측 일행도 따라 앉는다. 회의가 재개된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히 계약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다. 진짜 파트너를 만나는 대화가 시작된다. 오후 1시. 회의는 4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양측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인다. 통역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 이상이다.
한국 측이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프랑스어로 옮기면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뉘앙스를 더한다. 프랑스 측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한국어로는 장기적 성공을 위한 준비라고 표현한다. 뒤봉 회장이 감탄한다. 당신은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도까지 전달하는군요. 미소 짓는다. 언어는 다리입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오후 2시 잠깐 휴식 시간이다. 뒤봉 회장과 윤태식이 단둘이 남게 된다. 뒤봉은 커피를 마시며 응시한다. 당신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뛴다. 처음 뵙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 목소리, 프랑스어 발음,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방식. 그건 일반 통역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봉은 윤태식 옆에 선다. 유엔에서 일하셨죠?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천천히 끄덕인다. 오래전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90년대 중반까지. 뒤봉의 눈이 커진다. 90년대. 그렇다면 93년 뉴욕 본부. 프랑스 기업 파산 위기 중재회의. 뒤봉을 쳐다본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이었군요. 뒤봉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그때 한국인 통역사. 우리 회사를 살린.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 기업은 그날 문을 닫았을 겁니다. 손을 잡는다. 조용히 미소 짓는다.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통역만 하지 않았어요. 뒤봉은 그날을 떠올린다. 우리 회장이던 제 아버지와 미국 채권자들 사이에서 당신은 마법을 부렸습니다. 양쪽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죠. 고개를 숙인다.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잘 해결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유럽 상위 10위 안에 드는 투자그룹이 된 건 그때 당신 덕분입니다. 뒤봉은 경비복을 내려다본다.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 일을? 창밖을 응시한다. IMF 때 명예퇴직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았지만 60 넘은 통역사를 쓰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떠났고 저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뒤봉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당신 같은 분이 괜찮습니다. 일은 일입니다. 귀천이 없죠. 뒤봉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다. 다른 일행들이 다시 거실로 모인다. 회의가 재개된다. 하지만 뒤봉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한다. 투자 비율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뒤봉은 윤태식을 바라본다. 오늘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오후 5시 계약이 타결된다. 악수가 오간다. 뒤봉이 장민호에게 말한다.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분을 경비실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 회사가 국제 업무를 한다면 저분이 꼭 필요할 겁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경비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날 저녁, 장민호가 윤태식에게 의자를 권한다. 앉으십시오. 조심스럽게 앉는다. 위스키 잔을 내민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6천억짜리 계약이 날아갔을 겁니다. 장민호가 진지하게 말한다. 윤 선생님, 우리 회사에 오시면 안 될까요? 놀란다. 저요? 국제 업무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이 덧붙인다. 필요한 건 통역만이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능력.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요. 잠시 생각한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67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본 건 나이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명함을 건넨다. 일주일 후 장민호 회장실을 찾아간다. 하겠습니다. 장민호가 악수를 청한다. 환영합니다. 윤 고문님. 그날부터 새로운 명함을 받는다. 대한산업국제업무 고문 윤태식. 경비복을 벗고 정장을 입는다. 사무실은 본사 20층이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를 놓는다. 낡은 유엔 신분증이 유리 안에 담겨 있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입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같은 경비복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저녁, 이제는 15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에서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입주민을 만난다. 윤 고문님, 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손을 흔든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다. 석 달이 지났다. 대한산업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유럽 바이어와의 협상, 중동 투자자 미팅. 조언은 항상 정확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프랑스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이 보고한다. 뒤봉 회장이 추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 고문님이 프랑스 본사를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 파리에 도착했다. 뒤봉 회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있다. 환영합니다. 윤 고문님. 회의실로 안내된다. 하지만 거기엔 투자 관련 서류가 없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한 장만 놓여 있다. 93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찍은 사진. 젊은 윤태식과 뒤봉 회장의 아버지가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을 든다. 이걸 어떻게 해? 아버지 유품 중에 있었습니다. 뒤봉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진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한국인 통역사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눈가가 붉어진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젓는다. 그날 회의장에는 10여 명의 변호사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회사 자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죠. 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통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전달했고 채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뒤봉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눈물을 닦는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뒤봉은 서류를 꺼낸다. 추가 투자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에게 통역 교육을 지원하는. 서류를 펼쳐본다. 윤태식 마이너스 뒤봉 국제통역 장학재단. 제 이름을?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도 이 회사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당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한 일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창밖을 응시한다.
파리의 하늘이 푸르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한다. 과거 아버지와 젊은 통역사가 나눴던 악수. 이제는 두 회장이 나누는 악수. 시간은 흘렀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어진다. 그날 저녁 센 강변을 걷는다. 90년대 초 젊은 시절 이곳을 걸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엔 몰랐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미소 짓는다. 68살. 늦은 나이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1년 후 대한산업본사 회의실에서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든다. 고문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문님은 경비원으로 일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미소 짓는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에게 인사해도 대답이 없을 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을 때,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프랑스어 뉴스를 들었고 영어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쓸 곳도 없는데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신입사원들이 끄덕인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간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다. 프랑스에서 온 편지다. 윤태식 -디봉 국제통역 장학재단 첫 장학생 명단이다. 한국 학생 5명, 프랑스 학생 5명. 명단을 하나하나 읽는다. 젊은 이름들, 꿈을 가진 사람들, 펜을 들어 답장을 쓴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언어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퇴근 시간,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 로비를 지나가다 낯익은 곳이 보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계단을 내려간다. 지하 경비실, 새로운 경비원이 앉아 있다. 50대 중반 남성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 경비원이 놀라 일어선다. 아, 고문님. 편히 계세요. 경비실을 둘러본다. 1년 전까지 자신이 앉았던 의자, 책상, 라디오. 힘들지 않으세요? 묻는다. 경비원은 쓸쓸하게 웃는다. 솔직히 입주민들이 저를 안 봐줍니다. 투명인간 같아요. 끄덕인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서 5년 일했습니다. 경비원으로. 경비원의 눈이 커진다. 고문님이요? 네. 1년 전까지 의자에 앉는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낸다. 저도 67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경비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감사합니다. 일어선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다시 위로 올라간다. 1층 로비. 입주민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공손히 인사한다. 1년 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바로 그 사람들. 씁쓸하게 웃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옷과 직함만 바뀌었을 뿐.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밤.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거실 책장에 액자가 있다. 낡은 유엔 신분증.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었다. 파리에서 뒤봉 회장과 찍은 사진. 그리고 장학재단 첫 장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 사진들을 응시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연결되어 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쓴다. 오늘 신입사원들에게 강연했다. 젊은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경비실에 들렀다. 새 경비원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나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오랜 세월을 돌아 제자리로 왔다. 하지만 같은 자리가 아니다. 더 깊어진 자리다. 펜을 내려놓는다. 68살. 인생의 후반부.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연결해야 할 사람들, 전해야 할 언어들, 키워야 할 후배들. 미소 짓는다. 늙는 게 아니다. 익어가는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인다. 과거 뉴욕에서 보던 그 별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난다.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빛, 이제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67살 경비원에서 국제 업무 고문으로.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회를 잡은 사람의 당연한 결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